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5월 3일 1년여 만에 처음으로 공매도가 재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럼에도 SK바이오사이언스와 ST팜은 그래도 낙폭이 줄어들었는데 기업에서 발표한 내용에 비해서는 대단히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오늘 시장 참여자들은 대다수가 멘붕이나 많이 허탈감을 느끼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러한 장 상황을 이제 두 눈 뜨고 바르게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앞으로 공매도는 우리나라만 이렇게 정지될 수는 없고 OECD 국가의 대다수의 나라에서 공매도가 이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로서도 이렇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이제 서서히 이러한 상황에 적응을 해야겠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단합이 되고 또 기업이 일신 후 일신 성장하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는 존재할지라도 주가의 모습은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불안 요소는 바로 확약건이 되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현재 단백질 제조합 기반의 백신 생산하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늘 실적 발표됐는데 여전히 CMO 방식에서의 기업의 업체로서의 상당한 매출 성과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이 크게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 1% 정도를 한번 볼까요? 1.64% 정도 60만 주 거래량이 15만 원에서 500원 빠진 상황이 오늘 종가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선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오늘 실적 내용을 잠시 들여다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위탁 생산 계약 등으로 지난해 1분기에 5배로 뛰었다. 그러다 보니까 독감 백신의 연매출 1,000억 원에 해당을 잠정 보류한 이유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결과물로. 앞으로는 3분기 지나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급성장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역대 1분기 중 최대 매출 실적이며 SK바이오사이언스는 1분기의 매출 1,127억 원, 영업이익이 537억 원, 어마어마하죠. 바로 대략 50%의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백신 생산에 대한 것은 CMO 기업에 대해서는 보통 수익률이 20에서 40%,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생산의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한다는 것이 이렇게 이 데이터에서 나타났습니다. 순이익은 419억 원을 달성했다고 오늘 잠정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22%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각각 55억 원, 58억 원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55억 적자, 58억 적자에서 흑자 전환했다. 데이터상으로는 어마어마한 성장인데 오늘 주가가 빠졌습니다. 앞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더욱더 가파르게 성장할 것은 예견되어 있고요. 해외 코로나19 백신의 위탁 생산 개발 계약을 연달아 체결한 것이 호실적의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안동 공장에서 AZ 백신을 위탁 생산해서 국내 공급하고 있고 오는 3분기부터라고 한다면 7월부터죠. 노바백스 백신 2천만 명분도 생산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장 6개월이 어느 정도 지나면서 대주주 물량이 시장에서 어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좀 출회가 될 것이다. 그 이후로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인해서 급성장할 수 있는 발판은 마련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점마다 이렇게 조금씩 현재로서는 확약 물량이라든지 또는 대주주 물량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늘릴 수 있는 상황은 좀 불안한 상황이고요. 특히 노바백스와는 기술 이전 계약을 맺어 자유로운 공급이 가능하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노바백스 백신 허가 심사에 필요한 시제품 생산을 진행 중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 관계자는 노바백스 백신은 아직 상업 생산에 안 들어가서 CDMO 매출이 1분기 실적에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매출은 1127억, 영업이익이 537억 원, 순이익은 419억 원 이렇게 보였습니다. 2분기나 3분기부터 반영이 되면 실적 증가세는 이어질다.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기울기의 각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정도의 급으로 이렇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따라서 확약 물량과 대주주 68%의 물량이 있지만 일단은 저점마다 저점 생각하시는 것만큼 조금씩 담아가는 것이 옳지 않나. 아니면 현재 확약 물량이 이제 3월 2달 정도 좀 더 남았죠. 단기적인 접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알아볼 것이 ST팜입니다. ST팜도 오늘 대단히 좋은 기사의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장중 한때는 20%도 이렇게 상승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파이자와 모더나가, 특히 모더나가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직원 채용에 나서자 본격적인 국내 mRNA 백신 생산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다. ST팜은 5캐핑과 LNP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국내 유일의 메신저 RNA 생산 거점 가능 기업 중 하나로 이렇게 꼽힌다라고 그래서 오늘 상승하다가 오후 들면서 이렇게 상승분을 전부 반납했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오늘 주가죠. 업계에 따르면 모더나가 한국 지사 설립 첫 행보로 구인에 들어갔다. 이에 한국 지사를 설립하고 국내 바이오 기업의 코로나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위탁 생산을 맡길 것이란 전망이 현재 나오고 있고, 이제 5월 말부터 생산에 또 들어가기도 하죠. 모더나는 현재 자회사 11곳을 운영 중이지만 대부분 북미와 유럽에 한정된 점도 한국 지사 CMO 담당 가능성에 무섭게가 실리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주식시장에서는 ST팜의 매수세가 몰리고 상승하는 것으로, 이것은 아마 오전 중에 올라온 기사 같습니다. 서근이 삼성증권 연구는 ST팜이 글로벌 LNP 기술 확보로 1,5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중국을 제외하고 확보를 했죠. 국내 유일의 메신저 RNA 생산 거점이 됐다는 평가를 내고 있고, 서연구원은 ST팜의 5캐핑과 LNP 기술과 함께 mRNA 관련 다양한 사업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적의 mRNA 생산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mRNA 원료 위탁 개발 생산, 그리고 판매 중인 기존 코로나19 mRNA 백신이 완제 위탁 생산, CMO, CDMO 디벨로프먼트요, 개발 생산, 그리고 위탁 생산만, 코로나19 mRNA 백신 자체 개발 등과 같은 사업 구사가 가능하다는 서연구원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또 오늘 또 별짓 다 했죠.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오늘 또 내일 하루 지정이 됐습니다. 공매도 거래 금지가 적용이 됩니다. ST팜이고요. 지정일은 5월 4일. 지정일 1일간 하루 동안 정규 시장 그리고 시간외 시장에서 동 종목의 공매도 거래가 금지된다. 다만 주식시장의 유동성 공급
공급 호가 및 시장 조성 호가 ELW, ETF, ETN 상품의 유동성 공급을 위한 해지 거래 목적의 호가 또는 파생 상품 시장의 시장 조성을 위한 해지 거래 목적의 호가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 뭐 그러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공매도 허용한다는 소리와 같죠. 뭐 어쨌든 내일 과열 종목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내일 하루는 시간 내와 장중에 공매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단 파생 상품은 해지거래의 목적의 호가에서는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다라고 해서 오늘 공매도 시작한 하루 첫날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인해서 오늘 대단히 ST팜이 여기 있습니다. 상당하게 오늘 이렇게 장중에 14.72% 제가 바라본 것이 20%를 바라봤던 건 뭐냐면 VI 걸린 상황에서 좀 본 것 같습니다. 어쨌건 기록됐던 것은 13만원까지 이렇게 11만 3천원까지 아니죠. 13만원이죠. 네. 고가에 보게 되면 13만 900원까지 14.7%까지 상승을 했고 내일 하루 동안 멈추는 사이에 주가가 상승해서 13만원 넘어와서 공매도의 쇼커버링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ST팜의 공매도는 대략 3만 1000주가 이렇게 공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3만 1000주 그리고 평단가는 11만 8천원 정도의 평단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11만 8천원이라고 한다면 12만보다 좀 아래 그러니까 이 밑에서 공매도를 졌다는 거거든요. 평균가가 바보들 아닌가. 저 위에서 졌으면 몰라더라도 그래서 저는 주식을 오래 하면서 이 외국인이라고 해서 공매도를 친다라고 해서 맨 꼭대기에서 공매도를 치지는 않아요. 잘 공매도를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장중에 가장 고가에서 공매도를 하는데 이곳을 보게 되면 11만 8천원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종가가 11만 5천원이기 때문에 바로 3천원 위 13만원까지 갔다라고 한다면 최소한 12만 5천원 정도로 공매도를 친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건 이 ST팜에 들어오는 공매도 아이들은 좀 공매도를 잘 못하는 아이들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공매도에서는 아직은 자유롭고요. 왜냐하면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에 한해서 현재 부분적인 공매도가 재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오늘 1조 원 이상의 공매도가 재개되었다라고 하죠. 참 씁쓸한 오늘 하루이고요. 성장하는 기업에 있어서 우리가 미국의 게임스탑처럼 좀 단합이 돼서 그러한 모습 일단은 화계약 부분이나 또는 대주주 물량이 어느 정도 시장에 나오고 안정된 다음에 저는 반드시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불법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불특정 다수에게 저는 주주로서 불특정 다수에게 이렇게 단합이 아닌 주주로서의 어떤 이렇게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단합을 시키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팍스넷 할 때도 제가 그런 부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공매도가 한창일 때요.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공매도가 상당히 많죠. 매출보다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폭등한 경우가 제약바이오에 많기 때문에 늘 공매도의 제약바이오에 타겟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셀트리온도 보게 되면 27만 주의 공매도가 나왔고요. HLB 역시도 20만 주 정도가 22만 주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HLB 생명도 20만 주 정도가 또 공매도. 이렇게 제약바이오퐁 이뿐만이 아닙니다. 시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또 32만 8천 주의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오늘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단합이 되는 모습을 해서 공매도를 척결해야 하는 그러한 유튜버 분들이나 어떤 전문가 분들이 좀 단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해야 되겠는데 잘 골머리를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K바이오사이언스는 현재 외국인은 2.8% 오늘 외국인이 14,000주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수급 상황을 최근에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를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기관들은 연일 매도세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물량 때문에 아직 그렇습니다. 4월 29일 11만 주, 11만 주, 17만 주 아직까지 확약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기금이 많이 지금 지속적으로 산다라고 보아도 SK바이오파마하고는 좀 다르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SK바이오파마에 비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상당하게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만 공모의 확약분이 300만 주 정도 이렇게 많이 아직은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고점을 추격할 수가 없는 사실이죠. 아무리 좋은 기업도 이렇게 모험이죠.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서 이제 좋다라고 하지만 또 언제 2개월 후 또 앞으로 3개월 한 5개월 정도죠.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확약이 풀린다든지 대주주 물량이 해제가 돼버리게 되면 또 블록딜이 나오고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매수를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따라서 단기적인 투자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소량의 매수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생각을 듭니다. 그리고 ST팜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ST팜도 외국인의 지분이 상당하게 늘어났는데 오늘 공매도로 인해서, 따라서 기존에 있는 이 외국인의 상승이 과연 진성으로서의 외국인 투자라기보다는 공매도를 위한 이런 액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조심스럽고 그러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 외국인 공매도 또는 기관 세력들은 숏커버링을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오늘 첫 공매도가 재개가 되었는데 예의주시하고 시장을 잘 관찰을 하면서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섣부른 추격보다는 저점마다 거래량이 상당히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에서 들어가야 어느 정도 공매도 세력으로부터 사각지역 벗어나는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나치게 상승만 원했다가는 공매도의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실적도 그렇지만 공매도의 대차라든지 그런 부분. ST팜에 대해서 그러면 대차 잔고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오늘 31,800주 공매도가 나왔고 최근에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죠. 5월 3일 대차가 16만 주나 이렇게 대차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대차를 했느냐 이렇게 상세하게 보게 되면 오늘 5월 3일이기 때문에 오늘 보게 되면 전부 다가 16만 주, 외국인은 5만 5천 주, 그리고 증권사 10만 6천 주, 내국인이 이렇게 총 16만 주를 대여를 하고 그 중에 11만 6천 주가 바로 외국인이 차입을 해갔습니다. 그리고 증권에서 44,954주를 차입했고 따라서 오늘의 공매도 주체는 외국인과 기관이다. 따라서 이 영상을 보시는 SK바이오사이언스, 특히 ST팜에 대한 주주분들께서는 댓글에다가 여기를 모든 HTS나 모바일 폰에 보게 되면 주식 대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주식 대여를 해제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은 이렇게 식구분들 거기에 댓글을 달으시고요. 그 댓글 내용을 사용하시는 주주분께서는 상세하게, 예를 들어서 한국투자증권이다, 모바일이다 그러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식 대여를 해제하는지, 내가 만약 미래대우를 사용한다라고 한다면 미래대우는 어떤 루트를 통해서 주식 대여를 해제할 수 있는지 일단은 주주분들께서 주식 대여를 해제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매도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매출과 영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정도 수급이 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염려는 하지 않지만 이런 식으로 인해 가지고 하는 것은 화나는 일이죠. 따라서 주주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미래대우 또는 키움 또는 NH 등등 이러한 모바일 폰에서의 주식 대여 해저부터를 실시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든 장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죠. ST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 앞으로의 공매도와 그리고 매출, 영업이익 두 가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